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할 값의 상승과 금리 인상은 별 연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과거의 사례들도 그랬다. 자, 그렇게 역사를 뒤집어 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는데 값 상승에는 걸림돌이 안 되는가? 한번 개인적으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과연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는 건가? 일단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0억 가지고 다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최소한 20%, 30% 또는 60%까지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집값이 많이 뛰다 보면 더욱 많이 대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무리해서 사는 거예요. 다 무리해서. 자,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절대 대출을 무리하게 받질 않아요. 평범한 시민이라면. 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집값이 이 사이클상 고점을 치고 금리가 2배로 폭등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집값의 무용론이다, 아무 연관성이 없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금리 인상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은 15억 이상 어차피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고가주택의 경우에 하나인 거지. 자, 그 밑에 주택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 주택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벌써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 송도에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니까 송도에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송도에, 인천의 강남인 송도에서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금리 인상에 영향을 안 주겠냐. 자, 송도에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송도의 구축, 분양가가 9억인데 송도의 구축, 신축, 준신축, 신축 또는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축도 9억에 분양이 안 되는데 구축을 누가 10억에 사겠냐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제가 뒷부분에서 왜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이렇게 집값을 꾸준히 상승론을 주장하는가?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쇼크에 놀라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또 기준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라는 거예요. 자, 물가 쇼크는 우리 지금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값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경기 불황이 오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급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오르면 팔리질 않으니까. 생산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물가가 폭등을 하면 어떤 신흥 개발국, 개발도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요. 이 정권을 잡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발 금리 인상 압력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다고 그래요. 자, 이 4%대면 보통 우리가 2%, 2.5%대인데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자, 이게 수치상 4%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위험 신호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우리보다 더 심한 물가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가고 있어요. 빅스텝에다가 거기다가 양적 긴축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보조를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돈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우리 월급이 안 오른다는 게 문제야. 안 오른다. 왜 안 오르겠어요? 물가가 오르면 팔리질 않으니까. 자,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2%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4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기준금리가 현재 1.25%. 자, 그래서 0.25포인트를 올려서 1.50%까지 올렸어요.
자,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연내 한국의 기준금리가 2%를 넘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더 오른다. 그러나 예상이 2번이고 미국이 빅스텝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2.5%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담보 금리가 이달 내에 4월달 내로 7% 시대로 간다. 자, 이게 이런 그 주담대가 7% 간다는 얘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 정도 가야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달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집을 샀던 영끌종, 그 다음에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자고 나면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겠죠. 저도 생각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한 2.5%대 받은 금리보다 지금 뭐 2배까지는 아닌데 한 50%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만 원 내던 게 한 100만 원 낸다. 100만 원 넘게 내는 거죠. 엄청난 부담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상가 가진 사람도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이 오는데 원리금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거기다 집값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벼락거지 피하려다 하우스 푸어가 될 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계속 주담대가 올리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3월달에 대출이 줄고 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이대로 팔면은 팔리질 않으니까 이 대출 상품이. 자, 은행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그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기업 구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줘야 되는데 돈은 빌려왔는데 돈이 대출이 안 나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금리를 지금 실제적으로는 내리고 있어요. 대출이 안 나가니까. 말이 7%지 7%대 금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대출 금리를 낮춰도 대출이 안 나간다라는 게 문제. 안 나간다. 지금 실제로 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지금 보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보험사 직원들이 이 주담보 대출을 위해서 굉장히 영업을 많이 뛰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 자, 그 원인은 역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통계에서 봤듯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을 안 넘어요. 자,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한술 더 떠 미분양이 나고 있다. 고가 분양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나고 있다. 지금 5대 은행의 금리를 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자, 혼합 주담대 금리가 최저 3.90, 최대 6.45예요. 그러니까 상당 금리가 6% 중반대까지 치솟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이달 내 7%를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이 상당 금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리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이 코픽스 금리, 우리가 보통 담보대출 받을 때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도 이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대출이 이미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벌써 차입자들의 심적 부담, 그리고 DSR 이런 규제에 맞물려서 이미 구매 심리가 유축이 됐어요. 집값이 많이 올린 것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대출 자체도 이제 줄었어요. DSR을 적용하니까. 그리고 금리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미 이 주택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또 금리를 올리니까 뭐 주택시장은 거의 폭격을 맞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구축시장의 거래 마른 현상. 자, 결국은 그게 이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외곽에서 중심지로 들어오고 있다. 자,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미 앞으로 이야기했듯이 이미
앞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미분양이 날 것이다, 미계약이 날 것이다 했는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수유리, 고분양가인 수유리, 그 다음에 뭐 송파, 그 다음에 송도, 그러한 그 인기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비 당첨자들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영향을 시장에 안 준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매매 시장보다도 전세 대출 시장에도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매매 시장보다 전세 대출 시장이 대출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그 아파트가 전세값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전세대출 제도가 많아져서 그래요. 전세대출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 아파트에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신혼부부들 웬만하면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자, 소득이 올라갔고, 그리고 저금리에 많은 대출을 해주니까. 자, 그러나 그것도 금리가 저렴할 때 이야기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가 뛰어오르면 전세 대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가 오르면 전세 대출을 많이 못 받는다. 자, 그럼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제 좋은 아파트에서 구축 아파트에서 빌라로 그런 그 주택의 하향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우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영끌하신 분, 한 1, 2년 전에 영끌하신 분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차주, 돈을 빌린 사람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비중이 다른 연령층 평균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영끌에서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종별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2019년보다 높아졌다. 자, 이자 부담 2배 됐고 잠 못 이루는 영끌족들이 많아졌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 집값이 상승하려면 30대, 자, 그분들이 신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분들이 신규 매수를 지금 하겠습니까? 지금 사신 분도 고생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로 지금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에 불과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의 중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구축이 너무 비싸서 거래가 절벽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두 배 가까이 되니까 이제 살려력도 없어졌다. 그래서 구축이 거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감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고분양가 단지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축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리고 전세 대출이 이제 대출을 예전과 같이 올라갈 때마다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고금리에 당연히 전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 매매 가격도 하락한다. 별로 상승할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승할 요인이 없다. 자,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상승을 그래도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요즘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을 보면 상승론자들이 이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뭐 하락론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에 뭐 구독을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억지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부분 상승론을 주장하는가? 뭐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닌데 왜 상승론을 주장하는가?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상승론을 주장하는 게 그게 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확률상 맞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업계에서 부동산 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고 부동산 강의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는데 그 열심히 자기 제자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집을 사라, 뭐 계속 강의를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고 부동산 하락이 온다, 폭락론이 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건
증권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증권 전문가도.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어차피 하락이 오면 두 가지예요.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상승하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또 면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락하는 지역은 있으니까 거기는 사지 말아라 하고 여기 상승하는 지역 사라.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부동산은 상승한다. 왜냐면 인기 지역은 계속 상승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의 조정은 얕고 상승은 높게 나온다. 조정의 기간은 짧고 예를 들어서 그 가격폭은 제한적이다.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상승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개별 단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집값의 상승을 찍고 하락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몇 억씩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이라는 건 내가 대출을 받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금액이 다 빠져버리면 나는 깡통이 되는 거야. 그러죠? 그리고 정신적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개념 없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이 상승론자들이 요즘 대세가 되어 있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그러면 그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렇게 급이 있어요. 내공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전문가로 된 사람들도 다 상승론이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공급이다. 공급이 모자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값은 올라간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신앙이 되었어요. 신앙이. 자, 여러분, 그 서울이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뭐 길게는 3년 정도 모자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올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겠냐 이거예요. 과연 그렇겠냐. 과연 그 말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맞겠냐. 예? 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 뭐 이건 복잡한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그리고 요즘은 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상승론을 주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전문가들 그런 분들은 그 금융시장 위주로 보고 금리 위주로 보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시세 위주로 보다 보면 집값은 상승을 찍고 하락을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자,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죠? 이건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그 상승론에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 역시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요즘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상승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재정 상황에 맞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정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 사람 따로 있고, 서울의 강북구에 살 사람 따로 있고, 경기도 외곽에 살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봐라, 이거 따로. 이제는 시장이 양극화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처럼 상승기, 초기, 중기처럼 연결돼서 순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예전에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가 확산되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벌써 이런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약간 수치가 반등 기미가 나오니까 그 부동산 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렇게 시장을 띄우고 있잖아요. 자, 그거 다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 뭐 이제 나중에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판단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미분양이 나오니까 시장에. 예? 그리고 시장에 이제 가수요가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 됐어요. 가수요가. 자, 그런 시장이다. 이제 예전의 시장하고 체질이 틀리다는 거야. 예? 체질이 틀리다. 자, 이렇게 시장은 조금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시장에 나오는 팩트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